이번에 가볼 곳은 도쿄입니다. 제 가족이 도쿄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다녀오는 김에 한국에 없는 아주 독특한 차를 렌트해서 렌터카 여행을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예약 드렸어요. 어디로 해외 갈 일이 있을 때 신용카드 혜택으로 무료 발렛을 자주 이용합니다. 출국장 지하에도 푸드코트가 있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중식제육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노란색이라 영상이 죄다 노란빛입니다. 불맛 가득한 제육으로 기름진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공항에서 식당을 계속 실패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성공입니다. 짬처리는 남편의 의무입니다. 덕분에 1인분만 시켜도 양이 많습니다. 이게 드리는데 저희가 제가 14일날 23시 59분에 여기 도착을 해요. 그러면 15일까지 밀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시면 15일로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 그렇게. 반납하는 순간이 날짜가 그럼 2개 부탁드릴게요. 와이프 귀국편 비행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애매한 시간에 귀국하게 되어 와이파이를 하루 더 빌려야 했습니다. 이번에 에어제팬은 처음 타봤는데 333좌석인 아주 큰 비행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비행 중 보기 좋은 다른 영화를 봐주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정말 몰입하고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렴한 버스를 하기에 이걸 타봤습니다. 하이, 소리를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도쿄역까지 가는 직행버스로 편도 1,500엔으로 편리함과 가격을 봤을 때 가장 가성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올 때 시간이 맞는다면 저는 이걸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20분 만에 도쿄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숙소가 있는 가와사키역으로 이동해줍니다. 퇴근 시간이라 역에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역 주변에서는 매일 버스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출발했는데 숙소 도착 전에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도착 전 현금을 뽑기 위해 세븐일레븐에 방문하였습니다. 토스카드로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환전하고 바로 뽑을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일본에서 세븐은 어디든 있거든요. 숙소는 연식이 있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스미마셍. 今日予約しました. 연식이 있는 건 알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낡은 호텔이더라고요. 저희는 숙소 퀄리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어우, 뷰가 좋은데 가려져 있네. 뭐 안 그랬으면 차에서 못 잤죠. 자꾸 세월에는 저 장난 아니다 근데. 오, 무서워. 出かけるときにこれ預けることになるんですよね。遅いですよ。多分2時間くらい。じゃあ帰って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는 외출 시 키를 맡겨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해 줍니다. 하카타식 모츠나베 집인데 요새는 일본도 이렇게 QR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사와인데 좀 밍밍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오토시다인 양배추. 저는 좋아하는 짭짤한 맛입니다. K는 별로라 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담다 보니 8,000엔이 넘게 나왔습니다. 요거 카라아게 같은 닭튀김이었는데 육즙이 엄청 많았고 안쪽까지 잘 익었더라고요. 야키토리 모리아와세. 맛은 평범했습니다. 명란을 잔뜩 붓는 모츠나베를 시켰습니다. 명란을 붓는 게 진짜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이동해서 엄청 배고팠기에 폭풍흡입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려 간식거리를 사줍니다. 스테이크도 간식으로 사 먹었습니다. 딸기 쇼트케이크 맛 파이. K말로는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스테이크 맛있었습니다.
2일째 본격적으로 여행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사람 많은 건 싫어해서 도쿄 시내보단 근교로 나갈 생각입니다. 렌터카 수령전 아침 식사를 위해 일본식 백반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난 비싼 거. 저는 비싸지만 맛있는 걸 시켰습니다. 너무 크다. 규탄, 소혀구이 정식입니다. 규탄을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큰 규탄은 처음 먹어봅니다. 소 한 마리의 혀를 통째로 먹는 기분입니다. 99엔짜리 네기토로입니다. 규탄은 예상대로 쫄깃함의 끝판왕, 짭짤하니 맛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렌터카를 받으러 갑시다. 일본 여행에서 렌터카를 자주 빌려봐서 거의 매년 국제면허증을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오늘 타볼 차량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타볼 차는 닛산의 킥스 E-파워 모델입니다. 이 차에는 가솔린을 넣지만 구동은 순수히 전기 모터로 하는 아주 신기한 전기차입니다. 일본에서 순수 전기차를 빌려보려고 했는데 정말 드물더라고요. 덕분에 E-파워를 알게 되었고 이번에 타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계열의 차량의 장점은 연식이 오래된 차가 거의 없어서 좋은 컨디션의 차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자동차처럼 우웅 소리가 나잖아. 이게 엔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 거야. 확실히 전기차로 그런지 정차하는 동안은 되게 조용하다. 전기차는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기름차는 정차하는 동안에도 그 RPM이 1000으로 돼 있어가지고 노는 순간 지금 전기 발전하려고 지금 돌아가는 소리. 이 E-파워와 함께 가볼 오늘의 여행지는 미우라 반도입니다. 카마쿠라 아래에 있는 작은 반도의 도시로 바다를 좋아한다면 방문해보시기 좋은 장소입니다. 690円のご質を領収書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ETC가 안 되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처음으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봤습니다. 小川島。あ、こんにちは。はい。500円お願いし1000円札で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す。こちらワンデーパスで、あ両ヶ島内5カ所のコインパーキング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ので、あ利用の際は説明書きをよく読んでからご利用ください。はい、ありまあ、夕方5時までなんでね、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がとうございます。 처음 방문한 곳은 조가시마 공원입니다. 넓은 바다와 독특한 지형의 해안가를 트레킹할 수 있는 곳으로 우마노세 동굴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한 날에 바람이 진짜 미친 듯이 불어서 우마노세까지 가기엔 너무 춥고 힘들어서 조가시마 공원에서 드넓은 바다만 구경하였습니다. 여기서 후지산도 보인다고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긴 하네요. 바닷가가 진짜 멋있긴 했습니다. 제주도 갔었습니다만 비싸게 온 제주도 여행. 그래도 약간 바닷가 끝에 낡아가는 건물의 조용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가 보는데 와우, 풀숲 사이에 아주 작은 신사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가시마 해안가의 이 돌들은 화산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퇴적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연히 화산으로 형성된 줄 알았는데 신기합니다. 원래 여기를 따라 우마노세 동굴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바람이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주차권을 들 손이 없어서 입에 물었는데 딴 사람들은 멋있다고 했는데 전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이 문제인가 봅니다. 먹이 물고 있는 무슨 수달같이 생겼어. 여기는 작은 수산시장인데 목적지는 건너편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 표를 구매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만 사례대로 소개해주세요. はーい。
니지히로 사카나, 센노란 보트가 인상적인데 이게 반잠수함이라서 아래에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어 진짜 추천드립니다. はい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どうぞ。 물고기 서식지 도착할 때까지 갈매기에게 먹이 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표값 안 냈죠?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못 맞췄지롱. 오, 먹었어. 뭐야? 너도 먹어? 못 맞췄지롱. 근데 여기 갈매기뿐만 아니라 매형도 찾아왔습니다. 아니 형님들은 아니죠. 매형은 발로 잡으시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이제 물고기 서식지에 도착하여 물고기 무리를 한참 구경하였습니다.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생의 물고기를 구경하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물고기들에게 직접 먹이도 줄 수 있습니다. 미우라반도, 도쿄에서 가까운 작은 바닷가 소도시를 경험하고 싶다면 꽤 괜찮은 여행지입니다. 아저씨 이제 없어요. 가요. 저는 날씨가 문제라 만끽하진 못했지만요. 뚜벅이 여행이시라면 미사키 마구로 키프를 한번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참치로 유명해서 카이센동을 먹어보려고 근처 가게에 방문하였습니다. 저 이거 먹고 진짜 놀란 게 이거 완전 닭튀김 맛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참치튀김입니다. 아니야 참치래. 근데 살결은 참치가 맞아. 역시 참치가 유명한 장소라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카이센동은 진짜 항상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참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생선도 같이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다시 도쿄로 돌아와 K는 다른 일이 있어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주차 요금이 비쌉니다. 1시간 30분 800엔. 깡패들이야 깡패.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조금 특이한 차예요. 이게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전기차는 전기를 넣고 전기 모터가 돌아가서 차를 구동하는 방식이라면은 기름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 차들은 기름을 넣고 엔진을 구동시켜서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이건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고 엔진을 구동시켜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 배터리가 차면은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전기 구동을 하는, 엔진 구동과 모터 구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시스템이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엔진의 역할은 전기를 발전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이게 기름이 들어가서 구동은 순수히 전기 모터로만 이용을 해서 이게 전기차와 기름차의 장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아쉽게도 이 차는 차박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전기 배터리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중간중간 이제 윙 소리가 나고 하는 게 들리는데 전기를 발전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있고요. 이제 혼자 도쿄 드라이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도쿄만 아쿠아라인. 도쿄 지도를 보실 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이 긴 다리를 오늘 직접 건너볼 생각입니다. 다리라고는 했는데 절반 이상은 해저터널로 되어 있는 15km 정도의 긴 도로입니다. 중간에 우미호타루라는 인공섬에 휴게소가 있어 거기를 찍고 왕복하는 코스를 다녀오겠습니다. 약 10km의 해저터널 구간을 나오면 바로 우미호타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꽤 큰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인공섬이라 그런지 차에서 내리면 꽤 높은 지대에 있고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총 5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가볼 만한 곳은 4, 5층밖에 없습니다.
인공섬이라 사방이 다 바다로 전망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망대로 나와 해상다리 구간을 보는데 이게 또 뭐라고? 멋있습니다. 여기 조격탕도 있더라고요. 건너편 가게에서 수건을 빌려 이용해 보겠습니다. すいません、足湯カフェ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はい。 근데 여기 은은한 발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물도 그리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미지근했습니다. 신기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건 기분이 좋습니다. 뒤편으로 가면 해저 터널로 이어지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 저 아래에 저 끝까지 가는 도로가 있다는 걸 상상해보니 진짜 굉장했습니다. 여기는 더 어두워질수록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답게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관이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구경하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상도로 드라이브 진짜 기분 좋습니다. 편도 800엔의 톨비는 좀 슬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일본의 밤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렌터카 반납 전 기름을 넣어주러 주유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진짜 주유소에 한 2년 만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기름을 넣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아, すいません。 반납할 때 사용한 톨비를 내주었습니다. 20円。 근데 이게 거의 렌터카 값이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끝. 이후 K와 합류했고 이자카야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내줬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타코야키도 먹었습니다.